안녕하세요. 옆집 느렁입니다. 중국산 미니 굴착기를 사용한 지도 어느덧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진행했던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굴착기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바로 이런 움직임입니다. 붐을 내릴 때 차체가 들릴 정도의 코방아 현상, 그리고 스윙과 붐이 동시에 사용이 안 되는 직각 식사 같은 움직임이죠. 먼저 코방아 문제부터 보면 붐을 내릴 때 적절한 저항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트릭터나 유량 제어 밸브를 추가하는 방식도 도움이 되지만 제 경우에는 카운터밸런스 밸브를 이용해서 접근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일명 직각 식사 문제입니다. 붐과 스윙이 따로 노는 현상이죠. 이건 일부 싱글 기어 펌프를 사용하는 굴착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유량을 많이 요구하는 스윙과 압력을 많이 요구하는 붐 실린더가 동시에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싱글 펌프라고 해서 모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엔진 토크가 충분하고 메인 밸브의 내부 유량 분배 설계가 잘 되어 있고 한쪽이 유량을 독식하지 않도록 유량 제어 밸브 등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굴착기의 경우에는 엔진 토크도 약하고 붐 실린더의 최적이 과도하게 커서 이런 방식으로는 세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제 굴착기에 달려있는 더블 펌프를 활용해서 붐 실린더를 보조 밸브로 구동하는 구조로 변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방아 없이 예측 가능한 속도로 붐의 움직임이 강제되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스윙 중에도 붐 사용이 꽤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흙을 퍼올리면서 동시에 스윙하는 걸 너무 원했습니다. 직각 식사 너무 싫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짧게 배경 설명을 할 건데요. 메인 밸브와 보조 밸브가 있고요. 이 보조 밸브를 교체할 겁니다. 자, 이건 제 굴착기의 간단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두 개의 기어 펌프가 엔진과 연결돼서 돌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펌프에서는 유압을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여기 파일럿 라인 공급 밸브로 공급돼서 감압 밸브를 거쳐 파일럿 라인의 압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펌프는 바로 보조 밸브로 유압을 직접 공급하고 리턴 라인을 다시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 펌프에서 공급된 유량을 플로우 컨트롤 밸브에서 다시 모아서 메인 밸브로 공급하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복잡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유량은 다시 2번 펌프로 보내서 재순환을 하도록 해서 일정 유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조를 위해 기존 모노 밸브 대신에 이렇게 두 개의 섹션을 가진 DCV를 하나 구입해서 교체할 겁니다. 물론 파일럿 컨트롤 방식이고요. 여기에 붐 실린더의 AB 라인과 파일럿 라인을 연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보조 밸브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압력계가 파일럿 라인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파일럿 라인 압력이 지금 온전치가 못한 상태가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압력계를 보시면 기존 메인 밸브에 연결된 액추에이터들을 움직이면 압력이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새로 장착한 보조 밸브에 연결된 붐을 움직이면 압력이 빠져서 다시 차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붐을 움직일 때 엔진 RPM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문제도 확인이 됩니다. 먼저 문제가 되었던 이 파일럿 서플라이 밸브의 작동 순서를 보겠습니다. 기존 메인 밸브의 액추에이터를 움직일 때는 P1 라인의 배압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배압을 파일럿 서플라이 밸브가 받아서 감압 후에 파일럿 라인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조 밸브의 붐을 작동시킬 때는 P2 라인의 배압이 생성되지만 파일럿 서플라이 밸브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붐 사용 시에 파일럿 라인 압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해결책은 이 셔틀 밸브입니다.
P1과 P2를 연결해서 배압이 강한 쪽의 작동류가 파일럿 서플라이 밸브로 공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게 요 셔틀 밸브입니다. 이게 생긴 거는 그냥 일반적인 T 밸브랑 똑같이 생겼지만 보시면 이렇게 안에 볼이 들어서 소리가 나는데요. 요 양쪽에서 들어오는 압력 중에 더 강한 압력을 요 중간 라인으로 뽑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셔틀 밸브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메인 밸브, 다른 한쪽은 보조 밸브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생성되는 압력에 따라서 파일럿 서플라이 밸브에 연결이 돼서 어느 쪽이든 압력을 만들면 파일럿 압력이 생성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치 과정이 여기 찍을 수가 없어서 이미 일단 설치가 다 된 후의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셔틀 밸브예요. 지금 요 라인이 파일럿 오일 공급 밸브로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요 왼쪽은 펌프 1에서 메인 밸브로 가는 라인의 배압을 받아서 파일럿 공급 밸브로 보내주게 되는 거고, 오른쪽 라인은 펌프 2에서 새로 설치한 보조 밸브의 배압을 받아서 둘 중에 더 강한 압력을 가진 걸 이 셔틀 밸브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파일럿 오일 공급 밸브로 받아들여서 파일럿 압력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테스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붐 작동 시에도 파일럿 라인의 압력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붐을 움직일 때 엔진 RPM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역시나 과도한 배압으로 추측됩니다. 1기통 디젤 엔진은 저 RPM 토크가 매우 약합니다. P1의 배압은 플로우 컨트롤 밸브에서 일부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배압을 조절하지만 P2의 경우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로딩 밸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언로딩 밸브는 보조 밸브와 P2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유압 라인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그 압력을 밸브 내부에 파일럿 회로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하실 게 그럼 릴리프 밸브와 뭐가 다른 거냐 라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릴리프 밸브는 설정된 압력을 넘기면 아주 작은 통로를 순간적으로 열어서 압력을 강제로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주 작동하면 열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캐비테이션이나 에너지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언로딩 밸브는 압력이 설정 값에 가까워지면 펌프에서 나오는 유량 자체를 부하가 없는 쪽으로 우회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압력을 억지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펌프를 일을 안 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릴리프 밸브가 압력밥솥의 안전 밸브라면 언로딩 밸브는 아예 불을 약하게 줄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밸브는 설정된 압력에 따라 내부 스프리 열리고 닫히면서 펌프의 부하를 부드럽게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로딩 밸브는 릴리프 밸브처럼 열을 내면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 효율을 유지하면서 엔진 토크가 부족할 때 유량을 빼줘서 엔진의 RPM이 떨어지는 스톨 현상을 방지하는 토크 리미터 역할을 해서 펌프와 유압 부품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제 설치를 마치고 세팅을 잡는데요. 릴리프 밸브가 160바이므로 언로딩 밸브는 그보다 낮은 140에서 150바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최종 안전 밸브로서의 역할만 하고 언로딩 밸브가 압력을 미리 빼주는 만큼 붐 실린더에 힘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제 굴착기의 붐 사이즈가 좀 급에 안 맞게 큽니다. 다른 실린더보다 단면적이 1.5배 정도 큰데요. 어차피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인데 애초에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압력을 조금 줄여도 힘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개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붐 실린더에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오버센터 밸브를 장착해 줄 겁니다. 오버센터 밸브는 흔히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한 종류로 불리는데요. 둘은 목적은 같지만 사용되는 위치와 성격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중량물이나 부하에 의해 실린더가 제어 없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배압 형성이 주된 기능입니다. 오버센터 밸브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발전형으로
파일럿 신호를 받아서 보다 작은 압력 변화에도 반응하는 제어 분해 능이 더 높고, 유압 라인이 파손되어도 그 부하를 홀딩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붐 실린더에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스프를 중립에 두면 오버센터 밸브는 유압을 차단해서 붐을 그 위치에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붐을 내리려고 조작하면 메인 밸브에서 들어오는 파일럿 압력이 오버센터 밸브를 서서히 열어주고, 이때 붐은 중력에 끌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량이 제어된 상태로 부드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즉, 붐의 무게가 스스로 움직이려는 힘을 유압으로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메이저 제조사들은 왜 미니 굴착기에 오버센터 밸브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이저 업체의 미니 굴착기들은 애초에 메인 컨트롤 밸브가 굉장히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섹션마다 내부 리스트릭터, 안티캐비테이션 밸브, 그리고 스풀 형상 자체로 하중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굳이 실린더에 오버센터 밸브를 추가하지 않아도 붐의 하강이 충분히 부드럽고 예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밸브 설계가 잘 된 장비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조작감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굴착기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메인 밸브에 그런 정밀한 하중 제어 설계가 없고, 붐을 내릴 때 방아찍기 현상이 잦았으며 미세 조작이 불편합니다. 특히 엔진 RPM에 따라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 작업이 항상 예측 불가능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오버센터 밸브를 추가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한 오버센터 밸브의 모델은 VBCD DE 모델이고요. 워낙 대중적인 제품이라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구입했을 당시에는 작년 환율 기준으로 약 4만원 정도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VBCD DE는 플로팅 타입 스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클로즈드 센터 스풀에서는 배관 내 잔압이 파일럿 라인에 영향을 주면서 밸브가 의도치 않게 열리거나 오동작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클로즈드 센터용 오버센터 밸브도 존재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또 구조나 설치가 훨씬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 밸브를 구입할 때 스풀 하나를 플로팅 타입으로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붐과 스윙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작업 시에 답답함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아찍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실 스윙 시의 충격이나 붐을 움직일 때의 충격은 다른 액추에이터를 동시에 움직여서 유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작업이 길어질수록 그걸 계속 신경 쓰는 게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이런 개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조인 건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몸 비틀기 개조를 한다고 해도 브랜드 장비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 피로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고장 수리가 아닌 개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조할 건 정말 차고 넘칩니다. 계획도 있고요. 다만 늘 그렇듯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영상 찍으면서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